여러분, 혹시 옆집 텃밭의 상추는 무성하게 자라는데 내 텃밭의 상추는 왜 시들시들한지 답답했던 적 있으신가요? 똑같은 씨앗을 사고 똑같이 물을 주고 심지어 더 비싼 영양제를 주었는데도 결과가 다를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어쩌면 여러분은 아주 중요한 비밀 하나를 놓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하늘에 떠 있는 달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2026년 4월 여러분의 텃밭과 정원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농사는 단순히 운이나 날씨에만 달린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저 주말에 시간이 날 때 흙을 파고 씨앗을 던져 넣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식물의 생장 리듬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진짜 고수들은 아무 때나 씨앗을 심지 않습니다. 그들은 달이 보내는 신호를 읽고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립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왔지만 현대에 와서 그 과학적 가치가 다시 증명되고 있는 음력 파종 달력의 세계로 깊숙이 들어갈 것입니다. 특히 1년 중 농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인 2026년 4월의 구체적인 날짜와 팁을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아마 이 내용을 듣고 나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해왔던 농사 방식이 얼마나 비효율적이었는지 깨닫고 깜짝 놀라실 겁니다. 과연 달빛은 식물에게 어떤 마법을 부리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달의 힘을 믿으시나요? 아니면 단순한 미신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잠시 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놀라운 수확을 향한 여정을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달력 이야기에 앞서 우리는 왜 달의 움직임에 주목해야 하는지 그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류가 농사를 짓기 시작한 수천 년 전, 고대인들에게는 스마트폰의 날씨 앱도 없었고 정밀한 온도계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의존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정확한 시계는 바로 밤하늘에 떠 있는 달이었습니다. 고대의 농부들은 달이 커지고 작아지는 주기에 따라 식물이 자라는 속도와 수확량이 눈에 띄게 달라진다는 사실을 오랜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로마 시대의 농학자나 중세 유럽의 수도승들은 이 달의 위상 변화를 꼼꼼히 기록하여 자신들만의 파종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동양에서도 음력을 기준으로 농사일을 정하는 24절기와 농가 원령가가 있었죠.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오랫동안 현대 농업이 발전하면서 이러한 전통적인 지식은 비료와 농약의 힘에 밀려 낡은 미신으로 치부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생태학적이고 유기농법을 추구하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달력 농법이 다시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달의 인력이 바닷물을 움직여 밀물과 썰물을 만들듯이 식물 내부의 미세한 수액 흐름과 토양 속의 수분 이동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즉, 달력 농법은 마법이나 주술이 아니라 중력이라는 우주의 기본 법칙을 활용한 지극히 과학적인 재배 방식인 것입니다. 달의 주기는 약 29.51을 주기로 반복되며 크게 4가지 단계로 나뉩니다. 달이 보이지 않는 신월부터 점점 차오르는 상현달, 완전히 둥근 만월, 그리고 다시 작아지는 하현달을 거쳐 금음달로 이어집니다. 이 각각의 시기마다 식물의 뿌리, 줄기, 잎, 열매는 달의 중력과 빛의 양에 따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신비로운 우주의 시계를 2026년사 월이라는 구체적인 시간에 맞춰 해독해 볼 것입니다.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달의 위상과 식물 내부의 수분 사이의 관계입니다. 달이 우리 지구의 바닷물을 강하게 끌어당겨 조수 간만의 차이를 만든다는 사실은 과학 시간에 배워서 누구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중력의 힘이 아주 작은 씨앗이나 흙 속의 수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식물의 생존은 수분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이 수분 역시 달의 중력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달이 신월에서 보름달로 점점 차오르는 시기에는 지구에 미치는 달의 인력이 점점 더 강해집니다. 이 강력한 인력은 토양 깊은 곳에 머물고 있던 지하수와 미세한 수분들을 지표면 가까이로 은근하고 지속적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메마른 흙 속에 심어진 작은 씨앗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평소 같으면 힘들게 물을 찾아 뿌리를 뻗어야 하지만 달이 차오르는 시기에는 달의 힘 덕분에 마치 누군가 입에 물을 떠먹여 주듯이 아주 쉽게 수분을 흡수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분을 듬뿍 머금은 씨앗은 껍질을 부드럽게 만들고 훨씬 더 빠르고 강력하게 싹을 틔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천 년 전 조상들이 달이 커질 때 씨앗을 뿌렸던 첫 번째 과학적 이유입니다. 아무리 좋은 흙을 준비하고 매일 정성껏 물을 주어도 식물이 생각처럼 잘 자라지 않고 싹이 트지 않는다면 바로 이 우주의 타이밍, 즉 달의 주기를 놓쳤기 때문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미세한 수분의 움직임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식물에게 가장 이상적인 출발선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운에 맡기는 농사가 아니라 지구와 달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중력의 리듬에 올라타는 아주 스마트한 재배 방법입니다. 이 원리만 머릿속에 확실히 넣어두셔도 앞으로 이어질 내용이 아주 쉽게 이해되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2026년사 올해 전반적인 달의 흐름과 기후적 특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4월은 북반구에서 농사를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1년 중 가장 역동적이고 바쁜 달입니다. 겨울 동안 얼어붙어 잠들어 있던 땅이 마침내 녹아내리고 만물이 생동하며 생명을 폭발시키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주 변덕스러운 달이기도 합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다가도 갑자기 늦은 서리가 내려 갓 피어난 어린 싹들을 냉해로 죽게 만드는 무서운 시기입니다. 2026년 4월의 달력을 펼쳐보면 달의 주기가 아주 흥미롭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4월 초반에는 달이 점점 차오르는 상현달의 기운이 지배하며 중반 무렵에 가장 둥글고 밝은 보름달이 밤하늘을 밝히게 됩니다. 그리고 하순으로 갈수록 달은 다시 작아지며 금음달을 향해 갑니다. 이 흐름을 완벽하게 파악하는 것이 이번 한 해 텃밭 농사의 1년치 성적표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식물의 잎을 키울 시기와 뿌리를 키울 시기가 이 4월 한 달 안에 모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달이 커지는 상반기에는 땅 위로 쑥쑥 자라나는 작물들에 집중해야 하고 달이 작아지는 하반기에는 땅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몸집을 키우는 작물들에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초보 농부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이것입니다. 달의 흐름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주말에 시간이 났다는 이유로 혹은 종묘상에서 씨앗을 사왔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날에나 밭에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2026년 4월에는 절대 그런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달력의 흐름을 미리 파악하고 각 날짜에 맞는 작물의 씨앗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입니다. 준비된 자만이 이 변덕스러운 봄 날씨와 우주의 리듬 속에서 살아남아 가을의 풍성한 바구니를 채울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달의 첫 번째 주기인 신월, 즉 삭부터 상현달까지 이어지는 첫 번째 주기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시기는 달이 지구와 태양 사이에 위치하여 밤하늘에서 달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졌다가 아주 가느다란 초승달로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며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식물의 세계에서 이 시기는 시작과 폭발적인 발화의 시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달이 점차 차오르면서 중력의 힘이 토양 속의 수분을 위로 끌어올리기 시작합니다. 땅은 촉촉해지고
씨앗은 그 물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입니다. 이때 우리가 심어야 할 작물은 명확합니다. 바로 잎을 먹거나 줄기를 먹는 작물들, 그리고 씨앗이 식물의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에 생기지 않는 작물들입니다. 이 시기에는 식물의 에너지가 뿌리에서부터 위로, 땅 바깥으로 강하게 솟구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지상부의 성장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상추, 시금치, 샐러리, 양배추, 브로콜리 같은 잎 채소류나 줄기 채소를 파종하기에 1년 중 가장 완벽하고 이상적인 타이밍이 바로 이 시기입니다. 특히 2026년 4월 첫째 주는 잎 채소 씨앗을 뿌리는 분들에게는 황금과도 같은 일주일이 될 것입니다. 이 시기에 잎 채소 씨앗을 흙 속에 묻으면 풍부한 수분 덕분에 며칠 만에 놀라운 속도로 푸른 싹이 흙을 뚫고 올라오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시기에 감자나 당근 같은 뿌리 채소를 심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식물의 에너지가 위로 솟구치고 있기 때문에 튼튼해야 할 뿌리는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쓸데없이 잎만 무성해지는 실패를 겪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달력 농법이 알려주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규칙 중 하나입니다. 조금 더 생생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텃밭의 가장 기본이자 필수 작물인 상추와 시금치를 심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2026년 4월 초, 밤하늘에 얇은 초승달이 떠오르기 시작할 때 밭으로 나갑니다. 겨울 내 굳어있던 흙을 부드럽게 일구고 얕은 골을 냅니다. 상추 씨앗은 빛을 좋아하는 호광성 종자이기 때문에 흙을 아주 얇게 덮어주어야 합니다. 달이 커지는 이 시기에는 흙 표면의 수분 함량이 높아지므로 얇게 덮은 흙에서도 씨앗이 마르지 않고 충분한 물기를 머금게 됩니다. 만약 달이 작아지는 시기에 상추를 심었다면 수분이 밑으로 내려가 버려 표면이 건조해지고 싹이 트기도 전에 씨앗이 말라 죽어버릴 위험이 훨씬 높습니다. 시금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승달의 기운을 받아 싹을 틔운 시금치는 줄기가 곧고 두껍게 자라며 잎이 선명한 초록빛을 띠게 됩니다. 식물이 땅 위로 솟아오르는 힘을 극대화하기 때문에 나중에 수확할 때 잎의 크기와 아삭한 식감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성공적인 파종을 위해서는 씨앗을 뿌리기 2, 3일 전에 미리 퇴비나 부엽토를 흙에 섞어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씨앗을 뿌린 직후에는 물뿌리개로 아주 부드럽게 물을 주어 씨앗이 흙에 밀착되도록 도와주세요. 달의 인력이 여러분이 뿌린 그 물을 꽉 잡아두어 발화율을 100% 가까이 끌어올려 줄 것입니다. 텃밭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더라도 달이 안 보이다가 막 생기기 시작하는 이 며칠 동안 무조건 상추씨를 뿌려야 한다는 것. 이 한 가지 명제만큼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이웃집보다 훨씬 더 풍성한 샐러드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달이 반달 모양인 상현달에 접어들기 시작하면 두 번째 국면이 시작됩니다. 이 시기는 달빛이 밤하늘을 점점 더 환하게 비추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식물은 낮에는 태양의 강렬한 빛으로 광합성을 하지만 밤에는 이 은은한 달빛의 영향을 받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식물의 잎은 미세한 달빛에도 반응하여 성장을 촉진하는 호르몬을 분비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상현달 시기는 잎의 성장이 계속되면서도 점차 줄기와 열매 쪽으로 에너지가 이동할 준비를 하는 전환점입니다. 토양 속의 수분은 여전히 위를 향해 끌어올려지고 있기 때문에 지상부 작물을 심기에는 아직 좋은 조건이 유지됩니다. 다만 첫 번째 시기와 차이점이 있다면 이 시기에는 열매를 맺고 그 열매 안에 씨앗을 품는 작물들을 심기에 더욱 완벽해진다는 것입니다. 달빛이 점점 강해지는 상현달 기간에는 식물이 단순히 잎만 키우는 것을 넘어 튼튼한 줄기를 만들고
훗날 탐스러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초 체력을 다지게 됩니다. 이 시기에 텃밭 흙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식물이 뿌리를 깊게 내리지는 않지만 잔뿌리를 얕고 넓게 퍼뜨리는 시기이므로 밭 표면의 흙이 단단하게 굳지 않도록 가볍게 호미로 긁어주어 통기성을 높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산소가 흙 속으로 원활하게 들어가야 미생물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식물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2026년 4월에 이 상현달 기간은 따뜻한 봄 기운이 완연해지는 시기와 맞물리기 때문에 씨앗 파종뿐만 아니라 실내에서 미리 키워둔 모종을 야외 밭으로 옮겨 심는 정식 작업에도 아주 훌륭한 날들입니다. 흙 속의 풍부한 수분이 모종의 뿌리가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도록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현달 시기에 어울리는 구체적인 작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여름 내 가장 기다리는 작물인 토마토, 고추, 가지, 호박, 그리고 각종 콩류입니다. 이 작물들의 공통점은 먹음직스러운 과육 속에 수많은 씨앗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작물들은 초기 성장에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로 하며 튼튼한 줄기가 뻗어나가야만 나중에 무거운 열매를 지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마토 모종을 이 상현달이 차오르는 시기에 밭에 옮겨 심어 보세요. 달의 인력이 수분을 위로 끌어올리면서 모종이 시들지 않고 빠르게 흙에 뿌리를 내리게 도와줍니다. 또한 강해지는 달빛은 토마토 잎이 낮 동안 태양으로부터 받은 에너지를 밤에 효율적으로 대사하도록 자극하여 줄기가 아주 굵고 튼튼하게 자라게 합니다. 콩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완두콩이나 강낭콩 씨앗을 이 시기에 흙 속에 찔러 넣으면 콩 특유의 강력한 싹 트는 힘과 달의 에너지가 만나 놀라운 속도로 떡잎을 올리게 됩니다. 이렇게 심은 열매 채소들은 나중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때 떨어지는 꽃의 비율이 적고 열매의 크기가 균일하며 맛도 훨씬 진해진다고 농부들은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열매 채소를 심을 때 한 가지 명심해야 할 점은 싹이 트고 덩굴이 뻗기 시작할 때 지지대를 세워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달의 기운을 받아 쑥쑥 자라는 속도를 따라잡으려면 미리미리 튼튼한 막대를 꽂아 식물이 기대어 자랄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 시기에 심은 작물들은 지상부를 향한 성장 에너지가 최고조에 달하므로 옆으로 눕지 않고 하늘을 향해 곧게 자라도록 묶어주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우주의 기운을 받은 여러분의 토마토가 붉게 익어가는 모습을 상상만 해도 배가 부르지 않으신가요? 이제 달력 농법에서 가장 논란이 많으면서도 가장 흥미로운 하이라이트, 바로 보름달, 즉 만월 시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보름달이 뜨는 밤은 예로부터 늑대인간의 전설이나 기이한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신비로운 미신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텃밭의 세계에서 보름달은 매우 명확하고 과학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보름달이 뜰 때는 달의 인력이 절정에 달하여 토양 속 수분이 지표면 끝까지 솟아오르는 시기입니다. 동시에 달빛 또한 가장 밝게 빛나며 식물의 밤 휴식을 방해할 정도로 강한 에너지를 내뿜습니다. 식물 내부의 수액은 마치 끓어오르듯 가장 활발하게 잎 끝과 줄기 끝으로 쏠리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름달이 뜰 때 파종을 하면 모든 작물이 미친 듯이 잘 자랄 것이라는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전혀 다릅니다. 이 시기에 씨앗을 심으면 과도하게 위로 솟는 수분과 강한 빛 때문에 식물이 위로만 훌쩍 자라버려 이른바 웃자람 현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줄기가 길고 가늘어져서 작은 바람에도 쉽게 꺾여버리는 연약한 식물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진정한 달력 농법 고수들은 가장 밝은 보름달이 뜨는 바로 그 당일에는 파종을 잠시 멈추고 밭에서 한 발짝 물러나 휴식을 취합니다. 굳이 무언가를 심으려고 애쓰기보다는 그동안 심었던 작물들이 이 폭발적인 에너지를 잘 흡수하고 있는지 관찰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다만 보름달이 뜨기 직전 이틀 정도는 수분이 최고조에 달하는 장점을 활용하여 수분이 많이 필요한 씨앗의 싹을 틔우거나 액체 비료를 잎에 뿌려주는 연면 시비를 하기에 아주 좋은 타이밍이 될 수 있습니다. 식물이 물과 영양분을 가장 쭉쭉 빨아들이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보름달의 거대한 에너지를 경계하면서도 지혜롭게 활용하는 법을 아는 것, 그것이 고수와 하수의 차이를 만듭니다. 보름달이 지나고 나면 텃밭에는 완전히 새로운 장이 열립니다. 아주 극적인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가장 밝았던 달이 한쪽부터 서서히 이질어지면서 하얀 달을 향해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는 달의 인력이 약해지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지표면을 향해 솟구치던 토양 속의 수분과 식물의 수액이 서서히 방향을 바꾸어 땅 밑 깊은 곳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식물의 에너지가 위에서 아래로, 즉 잎과 줄기에서 뿌리를 향해 이동하는 대전환의 시기입니다. 하늘을 향하던 에너지가 흙 속 어둠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변화의 시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땅 속에서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작물들, 즉 뿌리 채소를 심는 일입니다. 달이 작아지는 이 하반기 국면에 뿌리 채소를 심으면 밑으로 내려가는 수분과 에너지를 듬뿍 받아 뿌리가 굵고 단단하며 깊게 뻗어 나가게 됩니다. 무, 당근, 감자, 고구마, 양파, 마늘과 같은 흙 속의 보물들이 바로 이 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달이 커지는 상반기에 당근을 심고 달이 작아지는 이 시기에 상추를 심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른다면 당근은 뿌리가 손가락만 하고 잎만 무성해질 것이고 상추는 잎이 질기고 금방 꽃대가 올라와 버려 먹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에너지의 방향이 완전히 거꾸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2026년사 월 중순 이후 달이 작아지기 시작하는 시점을 달력의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쳐두세요. 이 시기는 뿌리 작물을 파종하고 땅속에서 자라는 식물들이 흙과 완전히 밀착하여 자리를 잡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흙을 한 번 더 깊게 갈아엎어서 뿌리가 뻗어나가는데 방해가 되는 돌멩이나 단단한 흙덩어리를 골라내주는 작업도 이 시기에 병행하면 완벽합니다. 이 하현달 시기에 심기 좋은 작물의 예시를 조금 더 깊이 파고들어 볼까요? 대표적인 봄뿌리 채소인 당근을 생각해 봅시다. 당근 씨앗은 아주 작고 발화 기간이 길기로 유명해서 초보자들이 가장 실패를 많이 하는 작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달이 이질어지는 이 하현달 시기에 당근을 심으면 성공률이 획기적으로 높아집니다. 흙 표면의 수분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씨앗을 더 깊고 안정적인 곳으로 끌어당기는 효과를 주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수분을 따라 곧게 아래로 파고들며 자라기 때문에 삐뚤어지거나 여러 갈래로 갈라지지 않고 마트에서 파는 것처럼 일자로 곧게 뻗은 예쁜 당근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 당근 씨앗을 파종할 때는 줄뿌림을 하고 흙을 너무 두껍게 덮지 않되 물을 충분히 주어 흙 속으로 내려가는 수분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감자도 이 시기의 혜택을 톡톡히 보는 작물입니다. 2026년 4월 중순쯤 시감자를 쪼개어 흙 속에 심을 때 이 하현달의 주기를 맞춘다면 감자의 싹이 땅 위로 무성하게 올라오기보다는 땅 속에 튼실한 알을 맺는데 식물의 에너지가 집중됩니다. 감자는 땅 속의 줄기가 비대해지는 작물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흙 아래로 향하는 이 시기야말로 시감자가 자리를 잡고 수확량을 늘리는 골든 타임입니다. 이 시기에는 지상부에 있는 잎을 자르는 가지치기 작업도 매우 유리합니다. 수액이 뿌리 쪽으로 몰려있기 때문에 잎이나 가지를 잘라도 식물이 상처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거나 진액을 많이 흘려 약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가지를 정리하여
식물이 뿌리를 내리는데 온전히 에너지를 쏟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훌륭한 타이밍이 되는 것입니다. 달이 하얀 달을 지나 아주 가느다란 금음달로 변하고 이내 하늘에서 완전히 모습을 감추는 삭, 즉 암흑의 시기로 접어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빛도 사라지고 달의 인력도 가장 약해지는 이 기간은 한 달의 순환이 끝나고 다음 생명 주기를 준비하기 위해 숨을 고르는 시간입니다. 대지와 식물, 그리고 텃밭을 일구는 농부에게도 휴식과 정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시기는 달의 중력이 가장 약하여 토양 속의 수분이 가장 밑바닥까지 가라앉고 흙 표면이 건조해지기 쉬운 때입니다. 따라서 이 금음달 시기에는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는 파종을 철저히 피해야 합니다. 어떤 씨앗을 뿌려도 싹을 틔울 추진력을 얻지 못하고 흙 속에서 썩거나 말라 죽기 십상입니다. 아무리 날씨가 좋고 봄볕이 따스해도 이 시기만큼은 절대 씨앗을 심어서는 안 됩니다. 파종을 멈춰야 한다는 이 규칙은 달력 농법에서 가장 단호하고 엄격한 룰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간 동안 농부는 그저 손을 놓고 쉬어야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파종 대신 텃밭의 환경을 정비하고 다음 파종을 위한 완벽한 무대를 세팅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수액이 식물의 가장 깊은 뿌리까지 내려가 휴면 상태에 가깝기 때문에 토양을 뒤집고 거름을 섞는 대대적인 흙 가꾸기 작업을 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또한 내년 농사를 위해 씨앗을 채종, 즉 받아내는 작업이나 이미 다 자란 작물을 수확하여 저장하는 일에도 이 시기가 가장 적합합니다. 수분이 적은 시기에 수확한 작물은 무르지 않고 단단하여 저장성이 훨씬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수분 함량이 낮아지면 곰팡이나 부패균이 번식하기 어렵다는 과학적 원리가 여기에도 숨어 있습니다. 이처럼 농사의 쉼표를 찍는 시기를 정확히 아는 것이 풍작을 위한 진정한 비결입니다. 금음달 시기에 파종을 쉬는 대신 해야 할 또 다른 핵심 작업은 바로 잡초 제거와 해충 방제입니다. 텃밭을 망치는 가장 큰 적은 영양분을 뺏어 먹는 잡초와 어린 싹을 갉아먹는 해충들입니다. 식물과 마찬가지로 잡초들 역시 달의 주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달의 에너지가 바닥을 치는 이 시기에는 잡초들의 생명력과 회복력도 가장 약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금음달의 암흑기에 잡초를 뿌리째 뽑거나 호미로 긁어내면 잡초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고 아주 효과적으로 제거됩니다. 생장 에너지가 아래로 쏠려 있고 약해진 상태에서 뿌리가 뽑히면 치명타를 입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달이 커지는 시기에 잡초를 뽑으면 뿌리의 일부분만 남아있어도 그 무서운 생명력으로 며칠 만에 다시 무성하게 자라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해충 방제 또한 이 시기가 적기입니다. 많은 토양 해충들이나 벌레들은 이 시기에 땅속 깊이 숨거나 번식을 잠시 멈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 천연 살충제를 뿌리거나 밭 주변에 해충 은신처를 정리해주면 벌레들의 밀도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무농약 유기농 텃밭을 가꾸고 싶다면 화학 농약을 뿌리기 전에 바로 이 달력의 타이밍을 이용한 잡초 및 해충 관리를 반드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초제 하나 없이도 텃밭을 아주 깨끗하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마법 같은 방법입니다. 휴식의 시기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암흑의 일주일은 농부가 다음 달에 화려한 성장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맹렬하게 전투를 벌이고 정원을 가꾸는 시간인 셈입니다. 흙을 깨끗이 비워내야만 새로운 씨앗이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자연의 진리를 잊지 마세요. 이제 이론을 바탕으로 2026년사 월의 첫째 주 상세 가이드를 달력에 대입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2026년사 월 1일부터 7일까지의 첫째 주는 농부들의 심장을 뛰게 하는 완벽한 상현달 주기입니다. 초승달에서 시작하여 반달로 점점 커져가는 이 황금 같은 시기에는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겨우내 움츠렸던 몸을 풀고 본격적으로 흙먼지를 묻힐 시간입니다. 특히 4월 첫째 주는 한국을 비롯한 많은 온대 지방에서 늦서리의 위험이 조금씩 줄어들고 흙의 온도가 상승하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기간에는 밭의 가장 양지 바른 곳에 아이프채소 구역을 설정하세요. 상추 쑥갓 청경채 케일 같은 샐러드용 채소 씨앗들을 모조리 꺼내어 부드럽게 일궈진 흙 속에 줄을 맞춰 뿌려줍니다. 수분이 위로 치솟는 중력의 힘을 온전히 받아 이 시기에 파종한 씨앗들은 다른 때보다 발화 속도가 3일에서 5일 이상 단축될 것입니다. 발화가 빠르다는 것은 흙 속의 곰팡이나 벌레에게 공격받을 확률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초기 생존율이 극대화됩니다. 또한 베란다나 실내에서 애지중지 키워오던 토마토나 고추 모종이 있다면 첫째 주 주말을 이용하여 바깥 텃밭으로 정식하는 작업을 서두르셔도 좋습니다. 달빛이 모종의 잎을 부드럽게 감싸 광합성 효율을 높이고 위로 끌어올려진 수분이 어린 뿌리를 건조하지 않게 보호해 줄 것입니다. 단, 첫째 주에 모종을 심을 때는 밤 기온이 아직 떨어질 수 있으므로 심은 직후 투명한 비닐이나 플라스틱 통으로 덮어주어 미니 온실 효과를 만들어주는 보온 작업을 병행한다면 여러분은 동네에서 가장 먼저 싱싱한 첫 수확을 하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2026년사 월 8일부터 14일까지의 둘째 주 상세 가이드입니다. 이 시기는 상현달에서 보름달로 넘어가는 에너지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입니다. 하늘에 둥근 보름달이 차오를수록 식물의 내부에서는 마치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쇠기 잎 끝을 향해 거칠게 솟구칩니다. 4월 10일에서 12일경으로 다가갈수록 여러분은 텃밭의 식물들이 하루가 다르게 쑥쑥 크는 팽창하는 에너지를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경고했듯이 에너지가 너무 넘치면 부작용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특히 보름달이 아주 밝게 뜨는 4월 12일 전후 이틀 동안은 절대 새로운 씨앗을 뿌려서는 안 됩니다. 이때 심은 씨앗은 싹이 트자마자 위로만 웃자라서 실처럼 가느다란 줄기만 남게 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대신 이 둘째 주에 여러분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작업은 바로 물과 영양분을 공급하는 일입니다. 식물이 수분을 가장 잘 빨아들이는 시기이기 때문에 발효된 깻묵 액비나 천연 영양제를 물에 연하게 타서 잎에 직접 뿌려주는 연면 시비를 하기에 1년 중 이보다 더 완벽한 날은 없습니다. 영양분을 스펀지처럼 흡수한 잎은 광택이 나고 두꺼워질 것입니다. 또한 가지나 토마토처럼 줄기가 굵어지는 식물들의 지지대를 단단히 점검하고 묶어주는 작업을 이 시기에 마무리해야 합니다. 바람에 식물이 꺾이지 않도록 지탱해주는 물리적인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둘째 주는 무언가를 새로 심는 욕심을 버리고 이미 자라나고 있는 생명들이 그 엄청난 에너지를 감당할 수 있도록 물을 주고 지지해주는 보육의 시간으로 삼아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긴장감 넘치던 보름달이 지나고 2026년사 월 15일부터 21일까지의 셋째 주가 시작됩니다. 이 시기는 보름달에서 하현달로 달이 작아지며 식물의 에너지가 극적으로 반전되는 흥미진진한 주간입니다. 하늘을 향하던 에너지가 방향을 틀어 어두운 땅속을 향해 힘차게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를 빠르게 눈치채고 행동하는 농부만이 땅속의 보석들을 캘 수 있습니다. 셋째 주는 바로 뿌리 채소들을 위한 화려한 축제의 시간입니다. 첫째 주에 아잎채소를 심느라 비워두었던 밭의 한쪽 구역을 꼼꼼하게 갈아엎고 깊게 파내어 당근과 생강 그리고 여름을 대비한 열무를 심을 완벽한 밭을 만드세요. 특히 감자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이 셋째 주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될 파종의 골든타임입니다. 밑으로 향하는 달의 인력과 수분의 흐름이
시감자의 뿌리를 흙 깊숙한 곳까지 튼튼하게 유도하여 알이 굵은 감자를 주렁주렁 맺게 해줄 것입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지상부의 성장이 한풀 꺾이고 수액이 뿌리로 몰려 있으므로 과일나무나 덩굴식물의 가지치기를 하기에 아주 좋은 때입니다. 불필요한 장아지를 잘라내도 식물이 흘리는 진액이 적어 스트레스를 거의 받지 않으며 잘린 부위가 빠르게 아물어 감염의 위험도 현저히 낮아집니다. 양파나 마늘처럼 겨울을 나고 봄에 쑥쑥 자라고 있는 작물 주변의 잡초를 가볍게 호미로 메어주고 뿌리 근처에 흙을 도톰하게 모아주는 북주기 작업도 이 셋째 주에 실시하면 작물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고 밑이 굵게 드는데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합니다. 방향이 바뀐 우주의 힘을 여러분의 호미 끝으로 전달해 보세요. 4월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2026년 4월 22일 1부터 30일까지의 넷째 주 가이드입니다. 이 시기는 하현달을 지나 점점 빛을 잃고 금음달로 접어드는 어둠과 휴식의 구간입니다. 달의 인력은 바닥을 치고 흙 속의 수분은 저 깊은 곳으로 침잠합니다. 봄이라는 계절은 쉴 새 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것 같지만 달력 농법은 이 넷째 주만큼은 농부에게 호흡을 가다듬으라고 조언합니다. 이 기간에는 새로운 파종은 철저히 금물입니다. 아무리 날씨가 맑고 따뜻해도 흙 속에 수분이 부족하여 씨앗이 말라버릴 위험이 큽니다. 그렇다면 이 한가해진 시간에 텃밭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다음 달 다시 폭발할 5월의 농사를 위한 대대적인 준비 작업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독한 잡초들을 뿌리째 뽑아버리는 것입니다. 에너지가 약해진 잡초들은 이때 뽑으면 다시는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그리고 첫째 주에 심어 벌써 손바닥만 하게 자란 상추나 잎이 채소들을 첫 수확하는 낭만을 즐길 때입니다. 달이 작아지는 시기에 수확한 채소는 내부의 수분 함량이 적당히 조절되어 있어 냉장고에 보관했을 때 쉽게 짓무르지 않고 아삭함이 훨씬 오래 유지됩니다. 물러짐 없이 신선한 채소를 이웃과 나누고 싶다면 바로 이 시기에 잎을 따야 합니다. 또한 빈밭에 완숙퇴비나 거름을 듬뿍 뿌리고 흙과 섞어두어 5월 초에 다시 시작될 파종을 위한 밥상을 거하게 차려놓는 것도 아주 훌륭한 전략입니다. 이렇게 2026년사 월의 4주간 달력을 완벽하게 따르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텃밭은 우주의 리듬에 맞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한 하모니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많은 분들이 가질 법한 의문을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말 달의 중력 따위가 흙 속의 물을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건가요? 라는 질문 말입니다. 달력 농법을 처음 접하면 누구나 갖는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이 원리를 명확하게 설명해주는 과학적 개념이 바로 모세관 현상과 미세 중력의 상호작용입니다. 흙 속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미세하고 좁은 통로들이 무수히 얽혀 있습니다. 물은 이 좁은 통로를 따라 위로 올라가려는 성질, 즉 모세관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달이 커질 때는 지구를 향한 달의 미세 중력, 즉 기조력이 흙 속 물 분자들의 표면 장력을 약화하고 모세관 현상을 극대화하는 방아소의 역할을 합니다. 눈에 띄게 물이 꿀렁꿀렁 솟아오르는 것은 아니지만 현미경으로 보아야 할 미세한 수준에서는 물 분자들이 달의 힘에 이끌려 서서히 지표면을 향해 이동하는 펌프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게다가 달빛이라는 변수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밤에 쬐는 은은한 달빛은 식물의 잎에 있는 기공, 즉 숨구멍을 미세하게 열리게 만듭니다. 식물은 낮에는 강한 햇빛 아래서 광합성에 집중하느라 수분 손실을 막기 위해 숨구멍을 닫기도 하지만 밤에는 달빛의 자극을 받아 기공을 열고 호흡을 하며 흙 속의 물을 뿌리에서 잎 끝까지 강하게 펌프질에 올립니다. 달이 차오르는 상반기에는 이 펌프질이 최고조에 달하고
달이 작아지는 하반기에는 펌프가 멈추고 중력에 의해 물이 다시 흙 속으로 가라앉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물리학과 식물 생리학이 결합된 아주 정교한 자연의 메커니즘입니다. 달력 농법은 이 거대하고 정교한 펌프 시스템의 스위치를 켜고 끄는 타이밍을 정확히 알려주는 사용 설명서와 같습니다. 하지만 달력 농법을 맹신하는 사람들이 가장 자주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달력에만 집착한 나머지 현실의 날씨와 기후 조건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달의 주기가 파종의 완벽한 상현달 시기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며칠 내내 폭우가 쏟아져 밭이 진흙탕이 되었거나 밤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늦서리가 내릴 것이라는 일기예보가 있다면 절대 씨앗을 뿌리거나 모종을 심어서는 안 됩니다. 우주의 리듬이 아무리 좋아도 꽁꽁 얼어붙은 흙이나 물에 잠겨 썩어버리는 환경에서는 어떤 식물도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달력 농법은 마법의 지팡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일상적인 일기예보와 흙의 상태, 그리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의 미기후라는 아주 현실적인 조건 위에 덧입혀졌을 때 비로소 최고의 효과를 발휘하는 고급 전략입니다. 2026년 4월은 특히 봄비와 변덕스러운 기온 변화가 잦은 시기입니다. 만약 달력이 지시하는 파종의 황금 날짜에 억수 같은 비가 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리해서 비를 맞으며 씨를 뿌릴 것이 아니라 파종을 며칠 미루더라도 비가 그치고 흙이 보슬보슬하게 마를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현명한 농부의 자세입니다. 달의 위상은 단 하루 만에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며칠에 걸쳐 서서히 변하는 흐름이므로 악천후를 피해 이틀이나 3일 정도 날짜를 앞뒤로 조율하는 유연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달력은 우리에게 나아가야 할 방향과 가장 좋은 확률을 알려주는 나침반이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절대적인 법률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하늘을 보도해 땅의 상태를 살피는 통찰력을 가져야 합니다. 물을 주고 비료를 주는 일상적인 관리 역시 달의 주기에 맞춰 아주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무작정 흙이 마른 것 같을 때 물을 주는 초보적인 단계를 넘어보겠습니다. 달이 차오르는 신월부터 보름달까지의 기간에는 토양 속 수분이 위로 솟아오르고 식물이 물을 가장 적극적으로 빨아들이는 시기라고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아침 일찍 잎사귀에 직접 닿지 않게 뿌리 주변 흙에 물을 듬뿍 주거나 물에 녹인 수용성 비료나 천연 액비를 주기 위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식물이 주는 대로 즉각 흡수하여 성장의 동력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특히 질소 성분이 많은 비료를 주어 잎과 줄기를 무성하게 키우는 데 집중하십시오. 반면 달이 작아지기 시작하는 하현달부터 금음달까지의 기간에는 물 주기를 조금 줄이고 흙이 살짝 건조해지도록 관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물이 밑으로 가라앉는 시기에 물을 너무 많이 주면 뿌리가 과습해져 숨을 쉬지 못하고 썩어버릴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 하반기에는 화학 비료보다는 흙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주는 완숙퇴비나 유기물 거름을 흙 위에 덮어주어 토양 미생물들이 조용히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뿌리를 튼튼하게 하는 인산이나 칼륨 성분이 풍부한 재나 뼈가루 같은 거름을 흙에 섞어주기에 완벽한 타이밍이기도 합니다. 식물이 밥을 먹고 싶어 할 때 맛있는 밥을 주고 소화를 시키고 휴식하고 싶어 할 때 편안한 잠자리를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비료와 물 주기를 달의 주기에 맞추는 진정한 이유이며 작물이 병치레 없이 스스로 강하게 자라나게 하는 무항생제 유기농법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는 넓은 노지 텃밭이 아니라 아파트 베란다나 거실에서 화분으로 식물을 키우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실내 공간이나 베란다 텃밭에도 이 거대한 우주의 달력 농법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100% 그렇다입니다. 식물이 화분이라는 제한된 흙 속에 갇혀 있더라도 달의 중력은 콘크리트 벽을 뚫고 그 미세한 흙 속의 수분을 똑같이 움직입니다. 베란다에서 방울토마토나 바질, 루콜라 같은 허브를 키우실 때도 2026년 4월에 이 달력을 그대로 활용해 보세요. 달이 커지는 4월 초 상현달 시기에 바질 씨앗을 화분에 뿌리면 놀라울 정도로 싹이 빨리 트고 향이 짙은 잎을 얻을 수 있습니다. 화분 분갈이를 할 때도 달의 주기를 이용하면 식물이 겪는 몸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식물의 뿌리가 화분에 꽉 차서 더 큰 화분으로 옮겨 심어야 한다면 에너지가 뿌리로 몰려 상처가 빨리 아물고 뿌리 활착이 잘 되는 하현달 시기, 즉 4월 셋째 주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달이 커질 때 분갈이를 하면 수액이 위로 쏠려 있어 뿌리가 잘렸을 때 식물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시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실내에서 흔히 키우는 관엽식물 몬스테라나 고무나무의 잎을 잘라 물꽂이로 번식시킬 때도 보름달이 뜨기 며칠 전 수액이 줄기에 가득 찼을 때 잘라주면 뿌리가 훨씬 빠르고 튼튼하게 나옵니다. 이처럼 달력 농법은 또 애약볕이 내리쬐는 시골 밭에서만 통하는 고리타분한 옛날 방식이 아니라 도시의 좁은 베란다와 거실 화분에서도 식물과 교감하고 그들의 생명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세련되고 친환경적인 홈 가드닝 비법입니다. 이 모든 지식을 온전히 나의 것으로 만들고 매년 실패 없는 농사를 짓기 위해 제가 강력히 추천하는 마지막 비법은 바로 나만의 달력 농법 기록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시중에 파는 다이어리도 좋고 스마트폰의 메모장 앱도 좋습니다. 2026년 4월 달력을 펼쳐놓고 달의 모양이 바뀌는 날짜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색깔 표시를 해보세요. 상반기 아잎채소 심는 날은 초록색, 보름달 주의 일은 빨간색, 하반기 뿌리채소 심는 날은 갈색 등 나만의 기호를 정해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파종한 날짜, 날씨, 물을 준 날, 싹이 튼 날을 꼼꼼히 기록하십시오. 처음 한 해는 이 기록이 그저 귀찮은 일기 쓰기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록이 2년, 3년 쌓이게 되면 그 어떤 전문가의 책이나 유튜브 영상보다 정확한 여러분 반만의 절대 비급이 완성됩니다. 작년 4월에는 상현달에 비가 와서 이틀 늦게 당근을 심었더니 발화율이 조금 떨어졌지. 올해는 하루 먼저 흙을 덮어두어야겠다. 라는 식의 무서운 직관과 노하우가 생기게 됩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날씨는 매년 변덕스러워지지만 달이 차오르고 이질어지는 주기는 수십억 년 동안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우주의 시계인 달력에 여러분 지역의 날씨와 여러분의 땀방울을 기록해 나간다면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가장 건강하고 생명력 넘치는 텃밭을 일구는 최고의 마스터가 될 수 있습니다. 우주는 항상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힌트를 받아 적고 텃밭에서 실천하는 것은 오롯이 여러분의 몫입니다. 달력과 기록장, 이 두 가지 무기만 있다면 2026년의 농사는 이미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단순한 텃밭 가꾸기를 넘어 우주와 지구, 그리고 식물이 물을 통해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처럼 호흡하는지 그 숨겨진 비밀을 파헤쳐 보았습니다. 식물이 자라는데 그저 물과 햇빛만 필요한 줄 알았지만 달의 중력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이 식물의 생사를 쥐고 흔든다는 사실, 정말 머리가 쭈뼛해질 만큼 놀랍지 않으신가요? 2026년 4월, 남들은 아무 날에나 씨앗을 던지며 운을 바랄 때 여러분은 달빛의 리듬을 타고 완벽한 타이밍에 생명을 심는 지혜로운 농부가 될 것입니다. 아이피채소는 달이 차오를 때, 뿌리채소는 달이 작아질 때, 그리고 금음달에는 흙을 쉬게 한다는 이 강력한 법칙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텃밭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조금 길고 복잡하게 느껴지셨다면 다시 한번 영상을 돌려보시며 4월 달력에 꼭 메모해 두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신비로운 농사 비법이 여러분의 텃밭을 싱그럽게 바꾸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매달 농사의 황금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오늘 배운 달력 농법을 활용해서 이번 봄 여러분의 텃밭이나 베란다에 가장 먼저 심고 싶은 작물은 무엇인가요? 지금 바로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계획을 남겨주시면 제가 답글로 응원과 꿀팁을 전해드리겠습니다.